네, 반갑습니다.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. 자, 매년 이맘때가 되면요, 우리 바이오 투자자분들 마음이 막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한 바로 그 시즌이 돌아왔죠. AACR과 ASO, 세계에서 가장 큰 암학회가 열리는 바로 그 시즌입니다. 오늘은요, 이 뜬 소문에 우리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앞으로 쏟아져 나올 수많은 발표들 속에서 진짜 진주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 제가 쓰는 그 숫자 프레임워크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. 이번 학회 시즌에 기대감에 투자하실 건가요? 아니면 철저하게 데이터에 투자하실 건가요?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죠. 어디가 발표한대. 이 소문 하나에 마음이 막 움직입니다. 그런데요. 진짜 선수들, 진짜 전략가들은 좀 다릅니다. 이 사람들은 뭘 보냐면 그래서 어떤 숫자가 나와야 이걸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? 라는 아주 명확한 기준선, 이걸 먼저 긋고 시작해요. 오늘 우리가 할 게 바로 이겁니다. 후자의 관점을 아주 혹독하게 한번 훈련해 볼 겁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떤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,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거, 이 점은 꼭 먼저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소문과 숫자. 시장에 자욱하게 낀 이 흥분과 소문이라는 안개를 싹 걷어내고요. 우리는 그 본질, 딱 숫자에만 집중하는 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딱 이거예요. 아마추어랑 프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이겁니다. 그 회사 발표한대 이러면서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. 프로들은 이렇게 묻죠. 그래서 좋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데? 숫자로 말해봐.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, 이게 전부입니다. 왜냐면요, 이 기준이 없잖아요? 그럼 발표 당일날 주가가 막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사고팔고 하게 되는 겁니다.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? 자,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그림을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. 빅파마의 쇼핑 리스트.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나오는 학회 데이터 하나하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을까? 이 배경, 이 거시적인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나무만 보고 길을 잃지 않겠죠? 숲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. 지금 전 세계 거대 제약사들, 우리가 빅파마라고 부르는 곳들이죠. 이 회사들이 지금 세 가지 엄청난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. 첫째는 뭐냐? 바로 특허 절벽입니다. 2030년까지 자기들 돈줄이었던 블록버스터 약들, 특허가 줄줄이 끝나요. 그 규모가 2,300억 달러예요. 매출이 그냥 증발하는 거죠. 두 번째는 미국의 IRA,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인데요. 쉽게 말해서 약값 깎으라는 압박이 엄청나요. 이걸 피하려면 상대적으로 보호를 오래 받을 수 있는 신기술, 예를 들면 요즘 핫한 ADC, 항체 약물 접합체 같은 이런 게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가 좀 안정되니까 이제 M&A 하려고 돈 빌리기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.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. 빅파마들은 지금 말 그대로 사냥을 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사냥꾼이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 사냥꾼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현금, 그러니까 사냥에 쓸 실탄이 얼마나 될까요? 무려 1조 3천억 달러입니다.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? 우리 돈으로 1,700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입니다. 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뭘 하고 있겠어요? 다음 먹잇감,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혁신 기술을 찾아서 그야말로 혈안이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. 이게 그냥 제 뇌피셜이냐? 아닙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시죠.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. 머크, 존슨앤드존슨, 화이자,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 공룡 기업들이 이미 수십조 원씩 쏟아부으면서 유망한 바이오텍들을 그냥 사들이고 있어요. 네, 혁신을 차지하기 위한 M&A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거냐? 그 면도날 같은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? 이제부터 실제 사례 ABL 바이오를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약물 바로 ABL 바이오의 ABL111입니다. 위암 1차 치료제 후보 물질이고요.
기바스토믹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죠. 이 약물이 왜 중요하냐면 초기에 나온 데이터가 워낙 좋아서 지금 시장의 기대가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. 왜 이렇게까지 기대가 높은지 이 표 한 잔이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. 한번 보세요. ORR, 그러니까 약을 썼을 때 종양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환자 비율이죠. 기존 약들은 한 40% 정도 나와요. 그런데 AB111 초기 데이터를 보니까 무려 73%입니다. 말이 안 되는 수치죠?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아니에요.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이겁니다. 기존 약들이 효과가 없었던 저발현 환자들 있잖아요. 이분들한테서도 강력한 효과를 보였다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약이 좀 더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위암 치료의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바로 이 슬라이드. 이게 오늘 영상의 심장입니다. 전략가의 시나리오 가이드. 이게 뭐냐면요. 우리는 ASCO 발표 당일날 숫자 딱 뜨는 거 보고 하면서 허둥대지 않겠다는 겁니다. 그 전에 미리 이렇게 딱 기준선을 정해놓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MPFS, 암이 더 나빠지지 않고 버티는 기간이죠. 이게 만약 12개월 이상 나왔다? 그럼 이건 대박, 서프라이즈입니다. 만약 9개월에서 한 11.9개월 사이다? 그럼 오케이, 합격.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가 나와도 우리가 1초 만에 이건 이런 의미구나 하고 바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틀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. 이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투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. 이 프레임워크, 이 기준선이 바로 충동적인 반응과 잘 훈련된 의사결정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.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가 아니에요.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에 맞춰서 가장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, 바로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. 네,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대응과 생존의 기술. 방금 우리가 같이 본 ABL 바이오 사례 있잖아요. 이걸 이제 일반화시켜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보시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강력한 분석 무기로 만들어 드릴게요. 전략이라는 게 복잡하면 쓸모가 없어요.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야 합니다.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. 첫째, 핵심 지표 정하기. 이번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딱 하나 뭘까? ORR, MPFS? 그걸 정하는 겁니다. 둘째, 시나리오 설정. 그 지표를 가지고 서프라이즈, 합격, 실망에 해당하는 숫자를 미리 정해놓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행동 계획 수립. 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을 때 나는 살 건지, 팔 건지, 아니면 가만히 있을 건지 이걸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미리 결정해 두는 겁니다. 미리요. 이 방법이 한 번 몸에 익잖아요? 그러면 투자는 더 이상 찍기 게임, 도박 같은 게 아니게 됩니다. 어떤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도 절대 휩쓸리지 않고 내 중심을 딱 잡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대응의 기술이 되는 거죠. 오늘 제가 드린 이 모든 이야기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. 시장은 예측의 무대가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다. 이 말을 꼭 여러분의 투자 원칙으로 가슴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정말 한 단계, 아니 2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이 분석의 틀을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